영화 변호인이 우리 영화 중에서 9번째로 1000만 관객 돌파 영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변호인과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 머니투데이 전영하 기자 모셔서 자세히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 변호인이요,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새벽이죠. 1000만 네. 관객을 달성을 했는데요. 지난달 18일 전야 개봉해서 약 한 달여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네. 한국 영화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갖고 있는 아바타보다 6일 빠르게 1000만 명을 동원을 했는데요. 네. 이런 추세가 설 연휴까지 이어지면 아바타 기록도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어제요, 변호인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축을 했는데요. 네. 어제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이제 1000만 무대 인사를 했는데요. 네. 양우석 감독을 포함해서 송강호, 위더스필름 최재원 대표, 김영애, 곽도원, 정원중, 임시완, 오달수 등 영화의 주역들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여느 상업 영화들은 흥행이 어느 정도 되면 취재진을 상대로 이제 호프집 같은 곳에서 술을 한턱 쏜 관례 같은 게 있는데요. 네. 10,000원 사례 같은 것입니다. 예. 변호인은 그런 행사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처럼 외부에 비춰지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그래서 1000만 명을 동원을 했을 때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갖는 것으로 대신하자고 결정하면서 이 같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만나보셨는데요. 네. 임시완 씨가 마음이 너무 행복했나 봐요. 큰 예. 절을 올리기도 했는데. 데뷔작이 1000만 영화니까요. 대단하죠. 네. 이 송강호 씨는 또 특별한 말을 남겨서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송강호 씨는 이제 이 영화가 거칠고 투박하지만 힘차게 쏜 화살이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새가 돼 마음속 깊은 곳에 자유롭게 날아다닌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건 사실 양우석 감독이 저를 비롯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기들은 변호인이 활이라고 생각하고 쐈는데 알고 보니 활이 아니라 새였다는 것이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이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송강호는 이날 변호인이 그 새가 되도록 한 것은 여러분의 위대한 힘인 것 같다며 존경과 감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곽도원 씨가요, 평소에 성격이 예. 좀 시원시원하시잖아요. 네. 이날 현장에서도 피로회복제 이벤트를 펼쳤잖아요. 많은 분들이 변호인 무대 인사에서 이런 식으로 곽도원 씨가 퍼포먼스를 펼친 것을 네.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네. 곽도원은 이날도 어김없이 무대 인사를 할 때 피로회복제를 관객에게 선물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네. 곽도원은 이날 형님 감사합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누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1000만 관객을 넘었겠습니까? 예. 막 만지세요. 라면서 피로회복제를 선물했었습니다. 네. 곽도원은 변호인에서 고문을 해서 공안 사건을 만들어내는 형사 역할을 맡았는데요. 영화 속 모습과는 딴판이라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곽도원은 정말 변호인 흥행이 기뻤던 것도 같고요. 네. 또 자신이 너무 악역으로 영화에 계속 출연하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같습니다. 곽도원은 최근 남자가 사랑할 때 기자간담회에서 여자친구와 교제 중인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고 또 취재진도 많이 알던 이야기였는데요. 본인이 좋은 기회에 밝히고 싶다고 해서 양해를 구해서 기다렸던 것이었죠. 네. 곽도원 변호인 흥행부터 여러 가지로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참에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공개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변호인이요. 네. 개봉 전부터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던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1000만을 돌파하는 영화가 될 거라고 미리 좀 예상을 하셨나요?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런 예상을 못했을 거고요. 예. 영화를 보고 1000만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네. 그런 생각이 혹시 착시 현상이 아닐까라는 경계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은 제작부터 말들이 많았는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가 된 계기였던 부림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양우석 감독이 처음부터 연출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양우석 감독은 스틸레인이라는 웹툰의 시나리오 작가로도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변호인을 원래는 웹툰으로 연재하려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네. 그러다가 영화로 만들자는 제안을 받고 좋은 감독이 잘 만들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애초 거론되던 유명 감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못하게 되면서 결국 자신이 연출을 하게 됐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그 이례적인 일 때문에 양우석 감독은 데뷔 감독으로 사상 처음 1000만 관객을 동원하게 됐습니다. 네, 이 인연이 닿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변호인이 이렇게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하니까요. 이제 주위에서 뭐 많은 분들이 워낙 소재가 뜨겁고 또 이제 관심이 가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 분석들을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결과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 변호인이 소재가 뜨거워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뭐 CJ ENM이나 롯데엔터테인먼트 같은 대기업 산하 투자 배급사에서 선뜻하겠다고 했었겠죠. 하지만 변호인은 송강호가 한다고 하기 전까진 영화가 들어갈 수나 있을까 걱정이 많았던 영화였습니다. 오죽하면 제작자와 감독이 독립영화로도 만들자고 결심을 했었으니까요. 송강호는 변호인을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한번 거절했다가 다시 선택을 했는데요. 송강호가 하겠다고 하면서 비로소 투자 배급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영화가 민감한 소재를 다뤘기 때문에 외부 노출 마케팅을 극도로 꺼렸는데요. 영화 개봉 한 달 전에서야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부 배제를 하고 12월 여러분의 웃음과 눈물을 책임지다 라는 콘셉트로만 갔었습니다. 영화가 뜨거워진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지도 않은 채 인터넷에서 맞붙으면서 격렬해진 것인데요. 제작진으로선 이런 것을 예상은 했겠지만 이런 것을 노리고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영화 작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영화를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고 잡음들도 좀 있었죠. 예,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는 평점 테러가 있었었죠. 포털 사이트 영화 평점란에 극우 성향인 네티즌들이 변호인 평점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맞춰서 5.18로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입에 담기고차 힘든 댓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뭐 어디까지를 외압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영화를 지지하는 쪽이나 지지 않는 쪽이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변호인 표를 누군가가 사재기했다가 상영 직전에 환불을 요청해서 다른 관객들을 못 보게 만들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앞서서 인권영화 상영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변호인은 해프닝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졌었죠. 송강호가 변호인 이후 당분간 실사근각이라고 한 게 변호인을 하고 나니 뭐 차기작 섭외가 끊겼다고 왜곡돼서 알려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영화인이 당연히 각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정치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어떤 한 영화가요, 1000만 관객을 돌파하려면 이렇게 뭐 정치적인 성향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뭐 영화 자체가 매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영화를 받거나 또는 거부하는 뭐 사람들보다는 영화 자체가 뭐 재밌다고 좋아서 본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섣부른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우석 감독은 분노를 일으키는 건 쉽지만 분노를 넘어서 성찰이 되고 그걸 공감으로 바꾸는 건 아주 어렵다며 자신은 영화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적어도 변호인이 공감을 얻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변호인은 설 연휴까지 흥행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22일에 한국 영화 3편이 나란히 개봉하면서 일단 주춤은 하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꾸준한 성적을 낼 것 같습니다. 설에 탄력을 받는다면 뭐 아바타 기록을 깨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극장가에 불어온 영화 변호인의 열풍, 결국 1000만 관객이라는 기록을 돌파하면서 한국 영화계에 큰 획을 긋게 됐습니다. 앞으로 마지막까지 어떤 스코어를 내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